이 모든 일은 다 지지율 하락으로 유발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 하락은 원인 중에 큰 축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대선은 이제 2달 남았는데 민심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윤석열 후보에게도 지금이 비상 상황입니다. 민심 진심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 흥미로운 궁금증들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디어월에 나가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 선거 T64, 이재명 후보 순항, 윤석열 후보 고전. 자, 이 데이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는 39.2%입니다. 리얼미터 결과만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리서치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8.1%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보내드렸던 KBS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더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신년 여론조사, 새해 정초, 네. 이 여론조사 결과들 윤석열 후보에게는 적신호죠? 빨간불이죠. 예, 위기입니다. 위기입니까? 판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라도 앞서가던 추세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신년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아니든 바뀌든 앞서가는 국면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판이 바뀌었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판가리. 네. 불판이 바뀌었습니다. 불판이 바뀌었다.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 꼽는다면 하나만 꼽는다면 사람이죠.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사람, 김건희, 사람. 이준석,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부담되죠. 그렇군요. 엎친 데 덮친 덮친겨. 격입니다. 악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예. 배우자 리스크인 김건희 리스크도 해소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야, 이거 명언이네요. 악재는 혼자 오지 않는다. 네. 누구 손잡고 온다는 말이군요. 네, 성문종합 영어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건희 씨 리스크 때 이야기를 했어요. 신충정이다. 신속, 충분, 정합. 진이 빠지도록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이런 파장은 없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파동도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빌미가 됐어요. 그걸 해소했더라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가까스로 봉합됐던 투스톤즈 갈등이 2차 파동이 되면서 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1차 파동 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호의적이었어요. 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2차 파동 때는 아니 윤석열 후보도 문제지만 대표도 문제네.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도 내려가는데 당 지지율도 흔들리는 거죠. 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악재는 혼자 오지 않아요. 성문종합 영화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것이고 오케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예. 흔들렸죠. 두 번째 여론조사를 볼 텐데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대통령 당선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인식 조사인데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49.1%, 윤석열 후보가 40.0%의 결과가 나왔는데 배추사 소장님, 네. 이거는 어떤 조사예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죠.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누가 그래도 내 판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물어봐서 주변의 판세까지도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응답할 때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당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실제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에만 올라타면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야죠. 왜냐하면 그래도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높거든요. 예. 대통령의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만 가져갔더라도 이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더 또 높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흔들리는 지지율, 판가리, 불판가리,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쫓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늘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저희 돌직구 쇼에 나와서 M 여중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M 여중은 어느 여중 이름이 아니라 MZ 세대 여성 중도층을 표방했는데 그 중에서 이 MZ 세대 과연 20대들의 민심은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데 20대 지지율이 지금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34.6%에서 28.0%로 6.6%포인트가 빠졌고 20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3%에서 33.6%로 3.3%포인트 올랐다는 겁니다. 내친 김에 서울의 민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민심인데 윤석열 후보가 42.1%에서 40.5%로 1.6%포인트 빠졌고 서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4%에서 36.9%로 상승을 했습니다. 배준찬 소장님, 네. 이건 왜입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 흔들린 거죠. 사람 때문에 흔들렸어요. 세 명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김건희, 이준석, 박근혜 전 대통령 3명. 근데 20대가 왜 중요하냐? 지금 20대, 30대를 묶어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대, 30대가 달라요. 달라. 30대는 살짝 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20대를 챙겨야 되는데 지금 20대에서도 20대가 누가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그런데 20대에서 이재명 후보는 올라가고 있어. 윤석열 후보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상입니다. 서울은 왜 중요하냐? 전 경기지사와 맞붙어야 되잖아요. 경기도와 서울이 대결하는 겁니다. 서울은 뭐냐? 부동산이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야만 되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지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면 윤석열 후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성문종합 용에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